여러분 안녕하세요, 소희입니다. 제가 지금 급하게 정말 카메라를 켰는데요. 여기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이에요. 근데 지금 여행 쪽에서 엄청나게 사기 행각이 일어나는 걸 제가 이제 목격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서른 없이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친구 셋이서 몽골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겨울 몽골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몽골이 자유여행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동행 카페 이런 게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. 뭐 유랑 이런 거 들어보셨죠? 그래서 이렇게 동행들끼리 이렇게 멤버를 꾸려서 여행사를 컨택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들 동행은 3명밖에 없으니까 3명을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려서 구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서로 얼굴을 잘 모르고 하니까 오픈 채팅방을 다 같이 구성을 했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어디 투어사를 할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.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악질인 게 급하게 사람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지 않아요. 한 3일 정도의 빌드업 시간을 좀 갖는다고 보면 될까요?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. 제 친구가 알아본 여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여행사 이용해보는 거 어때? 이런 여행사 컨택해볼까? 견적 알아볼까? 이렇게 물어보면 그 동행은 들어주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이 알아본 여행사로 컨택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은근하게 말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되게 소름 돋는 점이 뭐냐면 다른 여행사들에게 쳐낼 때 그 사기꾼들이 어떻게 쳐내냐면은 이 여행사 요즘 사기 때문에 너무 흉흉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제 지인이 갔다 온 여행사가 좀 믿음직스럽고 제가 모르는 다른 여행사에는 잘 모르겠어요. 좀 불안한 것 같아요. 라고 하면서 내가 정한 여행사를 같이 이용하자라는 식으로 꼬드깁니다. 그래서 제 친구는 그런가요? 그러면은 제가 컨택을 해볼게요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때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오픈 채팅방에서 한번 문의해보세요.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던 채팅방이었는데 여기다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오픈 채팅방을 링크를 주거든요. 그 여행사도 사칭입니다.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막 서로 나눠요. 이런 식이 되나요? 하면은 정말 제가 몽골에 다녀왔지만 몽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하세요. 진짜 전 너무 소름 돋았어요. 어떻게 사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칠 수가 있지? 이건 정말 내가 문의를 해도 깜짝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기꾼 조직들은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. 3명에서 4명의 팀이고요. 여행사도 사칭이고 동행 무리도 다 사칭입니다. 왜냐하면 동행이 1명이면 자기 목소리가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동행 2명을 추가로 넣고 여행사인 척하는 사칭 인간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팀으로 움직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돈을 입금하면 잠수를 타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친구 동행 무리는 거의 합해서 288만 원의 돈을 뜯기고 그 사람들은 잠수를 탔습니다. 이거는 몽골 여행에만 절대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.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슬란드는 특성상 차를 무조건 운전을 해야 되고 혼자 자유여행으로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과 동행을 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유럽,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. 제 친구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더라고요.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친구가 지금 자기는 이렇게 사기를 당했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사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보고 영상을 좀 빨리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너무 동감을 했고 친구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한 지금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거의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이고요.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떻게 사기가 일어나냐면 숙소 쉐어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.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숙소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같은 성별을 대상으로 숙소 쉐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심지어 그 사기꾼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권 사진을 도용해서 여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.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뭐 흡연을 하는지 이런 등등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. 제 친구한테도 땡땡님이 공금 관리 총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동행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신뢰를 쌓더라고요. 저희가 뭐 돈 있으면은 땡땡님한테 맡깁시다 하면서 되게 돈을 쉽게 뭔가 이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은근하게 조성을 해요.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사촌 오빠 혹은 뭐 삼촌이 여행사에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휴 맺은 호텔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이쪽으로 보내게 하세요 하면서 유도를 해요. 그리고 이제 돈을 받으면 잠수 타는 방식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좀 수일에 걸쳐서 빌드업을 하고 거의 주말까지 끄는 것 같아요. 주말에 그렇게 사기를 딱 치고 나면은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잖아요. 뭐 경찰서도 가기 어렵고 은행도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를 조금 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말에 결제를 좀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요. 제가 또 여행 쪽에서는 뭔가 이런 정의감이 좀 불타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한테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았고요. 제가 연락 안 받으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전화 받으시라고 오늘 영상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겁을 먹었는지 답장을 좀 하더라고요. 근데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요. 자기도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상황 정리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회피를 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약간 초보인 것 같고요. 굉장히 어린 애들인 것 같아요. 2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하진 않고요. 대빵이 한 명 있고 어린 애들을 시켜가지고 사기를 치게끔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지금 이제 사기꾼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이름도 또 바뀔 거고 통장도 바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또 이렇게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래 개인 정보로 뭐 입금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. 이분이 약간 진짜 상습범인 것 같더라고요. 여러분들 여행 동행 구하실 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채팅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특히 같은 성별이라고 하면 특히 여자는 조금 더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타지에서 같은 성별과 같은 국가의 사람이라면 뭔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하지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. 요즘에 이게 사기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오픈 채팅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무조건 줌 미팅을 하세요. 여권 사진, 뭐 신분증 이거 소용없습니다. 남거 다 도용할 수 있고요. 무조건 실시간 줌 미팅으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전에 말하세요. 제가 좀 유난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지인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기를 당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줌 미팅으로 같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. 절대 사기꾼은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신상이 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아요.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러면 아마 거의 99%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줌 미팅을 할 수가 없어요. 뭐 핸드폰이 고장이 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권이나 신분증 보내드려도 될까요? 해도 믿지 마세요. 사실 만나는 게 제일 정확하죠. 근데 만나서 하는 게 사실상 힘들잖아요. 뭐 각기 다른 국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구글 미팅이나 줌 미팅 같은 그런 얼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의 신원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. 미팅한 내용도 저장을 하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이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. 이게 사실 뭐 고소장을 등기를 보내고 압류를 건다던가 뭐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법에 대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처리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사실 100만 원대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사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왜냐하면 경찰들도 사실 그 사건을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그런 소액 사기가 있고 더 중요한 사건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내가 뭐 수백만 원 사기당한 거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거 그냥 종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한들 뭐 소송을 진행하고 지급 명령 걸고 압류를 건 수 있다고 한들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고 노력도 많이 드니까 그냥 피해자가 그냥 똥말봤다 생각하자 하면서 손 터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아니 나도 바쁜데 언제 그걸 다 일일이 하고 앉아있냐고요. 저도 법대를 나왔고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사기꾼들은 법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. 오히려 신상 털리는 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가 더 사기를 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. 저희 구독자분들은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유여행을 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.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정말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게끔 그리고 이 영상도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. 왜냐하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행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여행 동행 피싱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거든요.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겨울이라서 한 차례 또 여행 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. 절대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좀 급하게 만들어 봤고요. 본인 그렇게 지금 수백만 원씩, 수천만 원씩 사기치고 다니면 나중에 본인은 안 당할 것 같죠?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어요.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지금 많은 금액의 액수를 피해 보신 분들은 꼭 이 사기꾼을 잡아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